검수완박 법안을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국회팀 주진희 기자 그리고 법조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주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불만이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모임인 철험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속도전을 주장했던 강경파 의원들인데 의원총회 이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당에서 논의한 거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원안 취지가 좀 퇴색됐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정했는데 의장이 만든 안이라고 받으라고 하는 것은 헌법 파괴라며 불편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취재해 보니까 의총에서 의견을 말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받아들이되 추후 보완해보자고 하는 등 중재안에는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끼고 출구 전략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의원도 완승도 완패도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표정 관리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길기범 기자, 앞서 전해드렸듯이 검찰총장도 그렇고 고검장도 모두 다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검찰 내부 분위기도 안 좋겠네요. 네, 사실상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들과 연락을 해보니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정치권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재안이 민주당의 초안과 다른 게 뭐냐? 시간만 늦춰졌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대검찰청 공청회에서 검찰을 종합병원에 비유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암 진단은 이제 하지 마라. 희귀병 병동들은 문을 닫아라. 가장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병원 진단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점이 가장 걱정이고. 네, 검찰 내부망도 부글부글 끓었는데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중재안을 공유하며 당혹스럽고 경악이라는 말 이상이 무엇이 있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또 박철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도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야합이라고 대검도 당당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우려와 의견들을 폭넓게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이렇게 비판 분위기고 누가 봐도 진짜 시기를 그냥 미룬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요? 혹시 윤석열 당선인하고 무슨 교감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한번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검수완박 법안 찬성 비율은 35%인데 55%는 반대 의견이라서 사실은 끝까지 법안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게요. 취재해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설득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토론도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한 의원은 6개 중에 2개의 수사권만 남기는 기준은 뭐냐? 선진국 추세와 역행한다는 비판을 했고요.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어차피 저지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현실적인 중재안을 택해야 한다는 중재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중재파가 힘을 받아서 채택된 건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벌어도 그 사이 의석수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거는 2년 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지휘를 하는 법무부에는 한동훈 후보,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에는 이상민 후보자가 있으니까 중재안이 통과되더라도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인수위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합니다.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은 네, 현재 그 청와대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에는 안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복잡한 심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궁금한 건 또 있습니다. 길 기자, 지금 당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탈원전 수사도 있고, 그러니까 현 정부를 겨냥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누군가를 보호하려면 가장 확실한 것이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산업부 윗선은 물론 청와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탈원전 수사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건 등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 5개월 안에 검사 열심히 수사해서 정치사범들 기소하지 않으면 전부 다 처벌 못하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게 구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 보안 수사 제한도 문제가 될 전망인데요.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아채도 사기 행위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검찰 지휘부 총사퇴에 이어 일선 검사들이 집단 사표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차장 검사는 사표를 낸다고 해서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내겠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4월 국회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대검은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리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럼 거기로 검사들이 또 대거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수사 인력들이 필요할 테니까. 네. 그러면은 또 제2의 검찰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일부 검찰과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것은 이제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선거 범죄는 수사를 못하게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여야에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주진희,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